네. 김성훈의 증시 아침판이었군요. 2부가 제목이 맨날 바뀌는지 몰랐어요. 네. 제가. 김성훈, 지금 승률게임대에 참가하고 계시는. 네. 이건 실전이죠. 실전이죠. 모의 아니죠. 모의 아니죠. 모의 아니죠. 네. 실전으로 참가하셨던 분이 이 장우석 부장님이 해외 증시, 실전 승률게임대에 참가하셨다면, 지금 현재 실전 승률게임대에 참가 중이신 2회 네. 라운드에 진출하신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라운드 잘 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2등이었는데요. 어디까지 2등이었는데? 오늘 아마 1등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무슨 일이 있길래? 뭐 네. 기회가 된다라면은 네네. 제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네네.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 매크로 얘기 잠깐 좀 네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한번 출연을 했었어요. 네네. 지난주는 쉬었고요. 2주 전에 하면서 제가 작년 8월 고점을 찍고 나서 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한미약품이 결국은 이제 좀 밀려가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성장주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K푸드 관련주죠. 편의점에 이런 식품들을 약간 간편유리잖아요. 간편유리를 납품하는 그런 식품 회사조차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뭐 대림비에는 곧 포함해서 대부분의 작년 상반기 올랐던 종목들이 반토막이 나면서 페닉슬린이 나왔었고, 그리고 올 상반기 1월부터 2월, 3월까지 두산인프라코, 뭐 대림산업, 포스코 이런 애들이 올라오면서 소위 성장주에 대해서 여전히 좀 그런 뭐랄까요, 성장주에 베팅을 했었던 어떤 투자자분들의 어떤 멘붕을 여전히 이끌어냈었던 그런 상황이 지속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죠. 그런 소재 산업재 섹터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코스닥 시장, 그때 어떤 섹터가 하는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도 참 대림산업, 포스코, 두산인프라코가 이란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정점을 찍었죠. 그때 고객들한테 정말 저희가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야, 두산인프라코 바닥에서 따블났더라. 대림산업 막 올라간 거 봐라. 그런데 뭐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소재 산업재 섹터가 아시겠지만 4년에서 5년까지 대세 하락을 보였었잖아요. 대세 하락 이후에 작년 11월 말인가요? 그때 두산인프라코 차트가 딱 정확히 보여주는데 작살났다가 이제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회복한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모멘텀에 따른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은 쉬워 보이겠지만 상당히 여러분들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그런 소재 산업재 섹터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지수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지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엔 결국 제약바이오 화장품을 더해서 신성장 그리고 OLED 섹터 등등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뭐 구조조정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거의 최악이죠. 조선 3사 하이엔 합청이나 하청 업체들부터 지금 벌써 군인원들 잘라내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JTBC에서 본격적으로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런 구조조정하는 업종을 살리겠다라고 쪽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양정 안 하는데, 좀 뭐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증강현실이다, VR이다, 지금 뭐 무인 자동차다, 뭐다, 다 전 세계 선진국 중심으로 그런 좀 빠르게 좀 신성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좀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릴 거 좀 아쉽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여전히 코스닥 시장 중심의 성장주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이 그래도 여전히 이 성장형 섹터에 대한 쪽이 그렇다고 아주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앞에서도 김종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은 그 시장에서 중소형 제약주 중심에 대한 상승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형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중소형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도 한번 그런 모멘텀이 나와가지고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중소형 제약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기자 자체들 뭐 인바디도 이번 시장 엄청 잘 나왔잖아요. 네. 듀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그런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소외됐던 섹터 뭐냐면은 진단 쪽이었어요. DNA 링크, 마크로젠, 테라젠 이텍스 이런 애들이 최근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었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뒤처진 투자의 발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이런 어떤 컨비션을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은요,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투자 이채원 사장이 있었던 그 펀드 이름 뭐죠? 한투 가치 투자. 같이 친한 가치 투자.
그게 10년 수익률이 네. 130%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네. 10년 130%면 그건 솔직히 좀 창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결국은 지금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자금이 크잖아요. 그쪽은. 뭐 그렇긴 하지만은 네네. 너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쪽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고 우리가 테마주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현재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를 갖다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제가 서점을 오랜만에 갔었어요. 교보문고를 가서 책들을 많이 봤는데 VR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VR, 드론, 스마트카, O2O 이 네 가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많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VR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VR 방이 만들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VR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지난주에 드래곤 플라이가 VR 게임을 한다 해서 갑자기 급등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진짜 VR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VR은 컨텐츠, 디바이스, 유통 플랫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는 뭐 아시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기어 360 같은 360도 카메라에 찍어 가지고서 다채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게임 회사 하는 군데를 탐방을 갔었을 때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네도 지금 VR 게임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의미한 어떤 외형을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런 식으로 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다가 VR 모멘텀을 붙이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디바이스와 유통 플랫폼인데, 디바이스의 경우도 결국 5G나 아니면 어떤 그래픽 카드의 어떤 속도 향상 등등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사례들이 좀 약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당장 있습니다. 제가 제 대회 계좌에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거든요. 네.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V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미 어떤 플랫폼에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사전전에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구글도 이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구글하고 아프리카 TV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구글 안 사잖아요. 구글 안 사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접근할 섹터는 유통 플랫폼 관련해서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쪽이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OLED라고 봐야겠죠. 폴더블 OLED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는 게임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 회사를 아직까지는 보지 않는 이유가, 게임 회사,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NC소프트 간에 살아있는 애들이 NC소프트, 게임빌, 컴퓨터 3개밖에 없어요. 네. 형님들은 살아있는데 아우들은 다 죽어있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게임 쪽은 최근에 용팔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용팔이요? 네. 용팔이가 뭐죠? 용팔이. 영어로 하면 되잖아. 100%에서 내가 드래곤 플라이. 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 VR 모멘텀 올라왔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프리카 TV 아마 저번에도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광고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과 이런 어떤 그런 인구 구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해리 S 덴트. 해리 덴트. 네. 해리 덴트 책도 있고, 어제 S야. 중간에 S가 네. 그게 뭐가 S인지 몰라. 그 사람 S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근데, 이제 어제 서점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의 인구 절벽과 관련된 얘기들이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또 많이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인 가구의 증가하는 거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미가 극세분화 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점심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모두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관심사, 취미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취미나 그런 것들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세분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프리카 TV에 설정하고 있는 BJ 수가 거의 6,000명이거든요. 피크타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6,000개의 방송이 동시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송 채널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어떤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BJ들의 경우는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오자마자 빵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네이버가 다음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좀 컨셉을 잘못 잡은 게, 걔네들은 연예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근데 결국은 연예인들 데려와서 한 번에 모으겠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결국은 우리 마리텔 보면은 이 시청자들의 드립은 진짜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드립만 가지고도 거의 제보다 마리텔의 콘텐츠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날리는 드립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 네티즌들의 이 드립력은 거의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이 뭐냐면은 그 모델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매스미디어가 생각지 못했었던 콘텐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런 어떤 식민의 극세 분화라는 어떤 모멘텀을 합치고 여기에 VR 모멘텀까지 붙인다라면은 이거 아프리카 TV에 여기 쑥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이미 외국 회사들, 외국계 미국이나 유럽의 MCN이라고 하죠. 멀티 채널 네트워크 회사들이 커나가고 있는 걸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프리카 TV를 일단은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셔서 한번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제 대외계좌에 편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이 아프리카 TV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트래픽 분산 기술이 되게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되게 적은 서버와 적은 서버 용량 그 라인을 갖고서도 트래픽을 분산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 방송에 대한 쪽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그쪽 기술력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별풍선 쏘세요? 1인 가구잖아요. 저는 안 봅니다. 안 보세요? 보고 왜요? 제가 네. 하는 건 있죠. 아 하는 거 그러니까 있으세요? 남이 하는 네. 걸 제가 가서 도와주는 거. 아 도와주는 거? 네. 네. 그래서 뭐 콘텐츠를 무슨 방송이요? 카메라 방송이야? 아니 카메라 방송 아니고요. 네. 그 예전에 토마토에 있던 친구가 나와서 네네. 그 뭐 경제 방송을 따로 아, 하는 게 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책을 읽는 것도 뭐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 ETF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거 네네. 도와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뭐 경제라서 그런 거야. 아니 경제라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별로 실감을 못 하겠어요. 실감을 별로 못.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전에 얘기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미디어 환경이 네네. 그 애들은 가라앉아라면은 네. 지금은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그렇죠, 이제거잖아요. 이게 어른이라서 그러신가 봐요, 형님. 어르신이라서 그러신가 봐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유의미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의 BJ들을 보게 되면요, 솔직히 이름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도서관 빼고는요. 대도서관은 광고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 남은 다 몰라요, 진짜. 그런데 걔들이 별풍선 쏘는 애들이 있고 걔들한테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네네. 겸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BJ들이 뭐 옷을 벗고 나오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서 뭐 방송심에서 제재를 하네 마네 괜히 또 이런 것들 뭐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해서 까네 마네 이런 어떤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오는데 네. 결국 시대의 어떤 흐름 나스미드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나스미드가 커나가는 어떤 그런 추입 단계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VR방 얘기하시는데, 네. 그 VR방은 골프존에서 VR방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주가 어떻게 됐나? 골프존 유원홀딩스를 네. 봐야겠죠. 네.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모습은 안 얘네가 나오는 것 신사업 같아요. 목적 추가에 VR방을 추가시켰었거든. 야구방 한다고 잠깐 움직였다가 야구방이 잘 안 되나 봐요. 야구방 가보는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네. 아 재미없대요. 야구방 재미없다. 네. 어. 일단 재미없는 거 둘째 치고 비싸대. 아, 그게 야구가 야구 동영상이 아니고 그 진짜 야구죠? 진짜 야구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골프존 같은 경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원래 골프 한 번 나가면은 비용이 크게 드니까 네. 그거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니까 그러는데 네. 굳이 내가 뭐 야구를 하는 체험을 하거나 그런 거 있어서 이미 야구 매니아 분들은 주말마다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어떤 야구방이 잘 될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섣부른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느껴지는 네네. 재미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VR 방송은 사실은 우리가 키움에서 안 하고 회장님께서 한 보시고 아프리카 TV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정말 신랄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VR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지금 편의점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편의점 관련. 예, BGF 리테치스 거의 뭐 얼마 전에 작사를 냈다가 다시 또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편의점하고 같이 올라온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에머슨 퍼시픽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팔 때는 언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 올라왔어. 참 저도 에머슨 퍼시픽 네. 탐방도 다녀왔었고 거기에 네네. 이제 가평 아난티도 직접 가서 네, 눈으로 가셨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예. 가서 진짜 거기 가서 그런 생각 들었죠. 아, 돈 벌어야겠다.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예. 너무 잘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누구는 편의점에 3,000원, 4,000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고 있는데 네네. 누구는 회원권 몇십억짜리 회원권 사가지고서 거기서 여가를 생활을 즐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머슨 퍼시픽이 올라오고 동시에 BGF 리테일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편의점은 제가 작년부터 여기 키움방송에서 막 사진도 보여드리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도 결국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회사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네. 거기에 밥을 먹을 수 있게 했는데
혼자서 혼자서 도시락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우 진짜 옛날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었는데 네.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일본 애들은 그게 뭐 창피하다고 뭐 화장실 가서 밥 먹고 막 그런 데만.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불쌍하게 왜 그러는 거야, 애들은. 그런데 지금 편의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네. 직장인들만 왠지 20대 후반의 애들만 예. 그런 청년분들만 먹을 밥을 먹는다 생각하는데 중고등학생 애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들 많이 와서 걔들이 중고생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에 매점이 없나? 믹스를 해요. 막 믹스? 예, 이거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이것도 한번 조합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서 자기들만의 또 레시피를 또 유행을 시키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편의점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카페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공간을 넓혀서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는 편의점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반대로 넓히는 걸 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매출 차이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은 뭐 편의점 안에서 노래방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가지 않나. 내가 한국경제TV 앞에 그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호텔 있잖아요. 네. 그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초대박이 났어요. 초대박이. 그래서 거기는 진짜 조그마거든요. 크지도 않죠. 네, 엄청 크지도 작죠. 엄청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편의점 사장님이 다른 편의점이 못 들어오게 바로 맞은편에도 자기가 편의점을 냈어 또. 왜냐면은 이제 그 100m 안에 못 그렇죠. 들어오니까 다른 편의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편의점도 뭐 공급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리를 넓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목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을 또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어쨌든 소비가 양극화되니까 편의점 주도 올라가고 에머슨도 올라가고 좀 달갑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